관 5개가 나란히 놓인 그 장례식 사진, 여러분은 이게 그저 슬픔의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지난 7월 9일 이란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서 알리 하메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 미국이 오퍼레이션 에피퓨라고 부른 그 작전에서 사망한 지 넉 달 만이에요. 관은 5개였습니다. 하메네이 본인, 그리고 딸, 사위, 며느리, 그 다음에 14개월 된 손녀 자우라. 딱 그만한 크기의 작은 관 하나가 나머지 넷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란 국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체로 이란 미국 충돌 쟁점화로 다뤘습니다. 원유 가격 그래프, 호르무즈 봉쇄, 트럼프의 새 위협, 이런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국은 사실 이스라엘이 만든 것도 트럼프가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이란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6월 중순에 서명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발로 차버리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하메네이의 관이 호메이니가 묻힌 그 공원 묘지가 아니라 시아파 8대 이맘 옆자리에 놓였을까요? 이 두 질문이 사실은 하나의 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표면, 동기,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청구서 이 세 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란 미국 충돌이 아닙니다. 순교자를 제조하는 정치 체제와 협상을 하려던 미국의 착각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를 왜 하필 한국유조선이 지불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상파에서 이 뉴스 다룰 때 관이 5개였다는 얘기, 마슈하드 이맘, 레자 영묘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WTI 가격, 브렌트유 가격 이런 숫자만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정작 이란이 왜 스스로 협상을 걷어찼는지 그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거든요. 같은 시점에 이란 강경파 쪽에서 호르무즈 통제권이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 발언의 타이밍과 하메네이 안장 위치와 6월 중순각서를 걷어찬 결정, 이 세 개가 같은 주에 우연히 겹쳤을 리가 없거든요. 자, 우선 6월 중순 상황부터 짚어봅시다. 그 시점에 미국과 이란은 정전각서에 서명했어요. 이 각서 안에 여러 조항이 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실행되면 뭐가 들어오냐? 대이란 제재 해제, 해외에 동결되어 있던 자산 해제, 원유 수출 재개, 그리고 전후 재건을 위한 자금 유입까지. 이것만 들어오면 이란 신정체제는 날개 달고 수명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참고로 이 각서 이전에 미국은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란 항구를 봉쇄했었고요. 이 해상 봉쇄가 풀렸다는 것 자체가 이란 경제에는 엄청난 숨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서에는 딱 한 가지 문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 관련 조항이었죠. 미국은 이걸 완전한 자유통항 합의로 해석했어요. 이란은 우리가 통제권을 갖는 것에 미국이 합의했다로 해석했고요. 같은 문서 정반대 해석입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둔 채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60일 뒤에 뭐가 터질지 이미 예고된 셈이었어요. 사실 이란은 각서 서명 전부터 이미 척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일부 선박에 물리고 있었어요. 각서 서명이 이걸 잠시 유예했을 뿐이지 이란의 스탠스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각서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밀었던 10개 조항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란이랑 그리고 잠재적으로 오만이랑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배럴당 1달러 또는 척당 200만 달러 수준으로요. 미국은 이 조항을 최종 각서문안에서 삭제했다고 봤고 이란은 사실상 유예 정도로 봤어요.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문서를 서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초부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처음 한두 번은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되니까 결국 대규모 반격이 시작됐고요. 미국의 타격은 부시르 인근,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남부에 집중됐습니다. 테헤란 내륙은 아직 안 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아직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파괴가 아니라 압박이에요. 참고로 지난 2월 말 이후 호르무즈에서 최소 12명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17척 이상의 상선이 손상됐습니다. 조용한 봉쇄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강경파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호르무즈가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 중요하다. 하면에 이 사망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심지어 간접적으로 암살 대상 명단까지 언론에 흘렸어요. 트럼프, 네타냐후, 마크롱, 유럽 지도자들. 복수 명단이 참 화려하죠. 그런데 그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지금이란 상공에 뭘 떨어뜨릴지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 리스트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딱 드러나요. 각서가 그대로 60일 채워지면 이란은 살아납니다. 신정체제 수명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란은 60일도 못 채우고 스스로 각서를 걷어차고 있어요. 상식적인 정치체제라면 이 선택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겁니다. 각서라는 아랫돌을 빼서 호르무즈라는 윗돌 개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아랫돌이 빠지면 위에 있는 돌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답은 사실 협상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란 강경파가 감정적으로 폭주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으니 복수심 발동. 여기서 끝.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이 사건의 절반도 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 폭주라는 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 세리머니의 결과거든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메네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장소가 이번 파국을 만든 진짜 트리거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킨 창립자 호메이니는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이란, 이라크 전쟁 순국자들이 안치된 테헤란 남쪽의 공원 묘지입니다. 혁명 수비대 병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7년 뒤에 죽은 후계자 하메네이는 마슈하드에 있는 시아파 8대 이맘 알리 알 리다, 그러니까 이맘 레자 영묘 옆자리에 안치됐습니다. 지난 7월 9일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입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의 정통성을 말하면서 정작 안장 위치는 혁명 창립자보다 후계자를 더 격상시키는 배치예요. 이런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옵니다. 왜 이 배치가 문제냐? 그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아파 신학에서 순교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 이번 장례식의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시아파의 정체성은 사실 순교의 반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대 이맘 알리는 암살당했어요. 3대 이맘 후세인은 서기 680년 카르발라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시아파 정체성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뒤로 11대 이맘까지 대부분이 피살로 마감됩니다. 시아파에게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선택된 자의 완성이에요. 이란 신정체제를 40년 넘게 떠받쳐온 신학 원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숨은 이맘이 돌아올 때까지 최고 성직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 위에 하메네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슈하드 얘기를 해봅시다. 마슈하드에는 이란 영토에 있는 유일한 이맘 영묘가 있어요. 8대 이맘 알리 알리다의 무덤입니다. 시아파에게 이 자리는 그냥 큰 사원 정도가 아니에요.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그런데 하메네이의 관이 바로 그 옆자리에 놓였어요. 마슈하드가 하메네이의 고향이라는 표면적 정당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다른 겁니다. 8대 이맘 옆자리 이고를 하메네이를 시아파 성인 반열에 편입한다는 뜻이에요. 관을 놓은 위치가 곧 정치적 지위 부여인 겁니다. 이건 장례가 아니라 인사발령이에요. 그리고 그 인사발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란 정권은 6일짜리 국가장례를 설계했어요. 7월 4일 테헤란에서 시작해서 콤으로, 그 다음에 이라크의 나자프로, 카르발라로, 그리고 마지막 마슈하드까지. 이 네 곳이 어디죠? 콤은이란 시아파 신학의 중심입니다. 나자프에는 1대 이맘 알리의 영묘가 있고요. 카르발라는 3대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 그 자리예요. 마슈하드는 8대 이맘의 영묘. 시아파 성지 네 곳을 순회하면서 하메네이의 순교 지위를 신학적으로 세례한 겁니다. 참가자가 국영 매체 발표로
500만 명, 이란 측 자체 추정으로는 그 2배까지 나왔어요. 중동 전문가들 방송 나와서 이 순회 경로 하나라도 짚어주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원유 가격 그래프는 계속 나오는데 이 4개 지점의 순서가 곧 순교 임명 절차라는 게 아무도 짚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순교 임명 절차랑 동시에 진행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란 헌법 111조에 따라 임시지도자위원회가 하멘에 이 사망 다음 날 이미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정식 후계자를 뽑는 건 전문가 회의라는 기구인데 이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이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빠른 임명을 밀고 있어요. 순교자 정치와 절차 우회, 이 2개가 세트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회의는 성직자들 중심으로 신중하게 후계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혁명 수비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구도예요. 그리고 그 몰아붙임의 명분이 바로 하메네이의 순교자 지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순간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강경파의 정치적 무기가 완성돼요. 앞으로 이란 안에서 순교자의 뜻을 이어가는 게 우리다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면요, 협상은 곧 배신이 되는 겁니다. 조조가 천하안정 명분으로 권력 잡던 그 화법이랑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온건파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공간이 사라지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신정체제 미래가 걸린 각서를 발로 차고 있어요. 이게 감정 폭주가 아니라 순교자 정치의 자동 반응 회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완성되면 이란은 뭘 얻나요? 그리고 뭘 잃나요? 8대 이맘 옆자리에 하메네이의 관을 놓았을 때 사실 이란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사람들만 아직 몰랐을 뿐이에요. 8대 이맘 옆자리에 눕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임명된 자의 후계자는 협상을 못하죠. 카르발라의 후세인이 순교했을 때 시아파는 그 죽음을 정치 원리로 만들었어요. 1300년이 지난 지금 마슈하드에서 정확히 같은 문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정치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회로, 시아파 신학은 300년째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 회로가 협상 가능한 정치 체제 자체를 잡아먹고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순교자 정치가 강경파의 무기가 되면 이란 안에서 협상하자는 목소리는 곧 순교자를 배신하자는 목소리가 돼요. 이 프레임 안에서는 온건파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파국은 트럼프가 만든 것도 이스라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란이 자기 손으로 협상 가능한 정치 체제를 순교자 신학에 헌납한 결과입니다. 그게 자초한 파국의 진짜 의미예요. 이걸 트럼프가 계산해서 유도했겠어요? 그럴 리가요. 트럼프는 그냥 20% 통행료 챙기려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갔더니 주인이 벌써 집을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초한 파국이 왜 한국의 문제가 되는지 그 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부터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됐을 때 그 안에 갇힌 한국 관련 선박이 26척이었어요. 지금 남은 건 2척입니다. 그중 하나가 HMM 나무호인데 이란 관련 미사일 공격에 손상 입어서 두바이 항구에서 수리 중이에요. 나머지 24척은 하나씩 빠져나왔고요. 한국인 선원은 아직 43명이 호르무즈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국적선뿐 아니라 외국적선 승선자까지 합친 숫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흔히 놓치는 팩트가 하나 있어요. 봉쇄 초기에 호르무즈 안에 갇혀있던 한국행 유조선들이 실은 일, 4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닷새치 소비량입니다. 만약에 이번 봉쇄가 각서 서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닷새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상태예요. 즉시적 손실은 사실 이란이 더 큽니다. 이란 원유 수출 중단, 제재 지속, 공습 계속, 세계 각국이 이미 석유 비축분 확보해놨고 대체 공급선 마련도 끝났어요. 사우디는 얌부항을 통해 홍해 쪽으로 수출을 돌리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푸자이라 항을 활용하고 있죠. 이집트 수메드 파이프라인 처리량도 늘고 있고요. 다시 말해 호르무즈를 대체할 우회로가 이미 활성화됐어요.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죠. 지금 국제 원유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트럼프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가 되겠다. 대신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 배럴당 계산해 볼까요? 이란이 종전에 요구했던 게 척당 최대 200만 달러 또는 배럴당 1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20%는요. 배럴 100달러 기준이면 통행료가 20달러입니다.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내면 원유 무역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여태 이란 통행료는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못 박아왔던 그 자리에서 미국이 20% 챙기겠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그냥 엄포죠. 실제로 하루 만에 트럼프는 슬쩍 물러섰습니다. 20% 대신 걸프 국가들과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 미묘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항로 보험사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수호자를 자처해도 로이드 브론던 같은 재보험사가 리스크 판정에서 커버 못한다고 하면 배는 못 지나갑니다. 트럼프의 20% 카드가 하루 만에 접힌 진짜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포가 지나가고 남은 그림이 뭐냐?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다국적 해양 수호 프레임을 계속 밀 겁니다. 지난 2월, 3월 12일간의 이란 전쟁 때는 침략전이라 나토도 한국도 상호방위 조약상 개입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빠질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파국은 자유통항 이슈입니다. 국제해양법 프레임이에요. 트럼프가 이번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도 호르무즈 쓰잖아. 이번엔 도와줘야지. 실제로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 미션에 합류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도 이걸 압박카드로 쓰겠다는 신호였고요. 참여하면 무슨 문제냐? 호르무즈는 가장 좁은 곳이 폭 34km짜리 병목입니다. 한국 이지스함이나 항모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란 혁명 수비대 미사일 사거리에 완벽하게 노출돼요. 안 가면요? 트럼프의 청구서가 관세로, 방위비로, 반도체 협력으로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룰북은 이미 완성된 채로 나온 거예요. 참여해도 손해, 불참해도 손해. 오징어 게임의 그 룰북이랑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이란이 자기 협상을 걷어찬 대가를 왜 한국 유조선이 갇히고 한국 국방부가 결정 못하는 상황으로 갚아야 하는지. 다시 그 사진으로 돌아가 봅시다. 관 5개. 그중에 14개월 자으라의 관.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비극이었어요. 이제 다시 보시면 이 관 하나하나가 사실 강경파의 정치 자산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그 작은 관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 신정체제의 실질적 후계자로 지목되던 인물,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발표된 인물이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난 2월 28일 공습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같은 매체를 통해 생존 확인 보도는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은 안 나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돌아요. 하나는 같은 공습에서 부상을 입어 얼굴 훼손이 있다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추가 표적화 우려 때문이란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정체제의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것. 대신 장남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번 장례식에서 전면에 나섰어요. 이라크 시아파 최고 성직자 알 시스타니의 아들들과도 만났고 마슈하드 안장식에서 장례 기도까지 인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후계 구도 자체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목된 차남은 안 나오는데 형이 대신 전면에 서고 있어요. 이란 정치사에서 최근 4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입니다. 구심점이 없으면 강경파가 나섭니다. 그리고 강경파가 나서면 자충수를 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체제가 살기를 열어놨는데 신학적 명분으로 스스로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인구 400만 명 중에 나머지 7억만은 이 장례식과 별개로 인플레이션과 식량난 앞에 서 있어요. 이들이 언제까지 침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순교자 정치를 밀고 가서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길. 다른 하나는 각서로 돌아가서 신정체제 수명을 연장하는 길. 강경파는 첫 번째 길에서 정치적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갈래 길이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없는 시점이 곧
옵니다. 지난 2월, 3월이란 전쟁 때 우리는 침략전이라 뒤로 빠질 명분이 있었어요. 이번엔 그 명분이 없습니다. 이란이 자초한 파국이 왜 한국에 결정이 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정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두어 주 안에 드러날 겁니다. 지켜봐야 할 지점은 방위비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국방부와 외교부 사이의 조용한 회의실이에요. 그 회의실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란이 자초한 파국이 한국의 파국으로 옮겨올지가 갈립니다. 이 흐름 계속 추적하실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미국이 다국적 해양 수호 연합을 밀고 나갔을 때 한국 해군의 실전 옵션이 뭔지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